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인문학 강의? 네, 브릭스. 좋아요. 브릭스. 예. 네. 좋아요. 자, 이제 브릭스 어디 갔는지 아시겠죠? 예. 뭐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뭐 G7이 어떻고 우리도 그러면 야, 너 G7 알아? 딱 물어보세요. 아, G7 말고 브릭스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100%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확 기선제압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요, 고구마 2개짜리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2개짜리. 예. 제목은 조작된 조선족 혐오. 우린 다 속아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중국, 짱깨, 더럽다, 보이스피싱, 폭력 등등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무지에서 출발한 조선족 혐오란 이게 뭐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자료집이에요. 하면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언론에 안 나와요. 예. 우리나라 국가 공식 자료집인데 언론에 안 나와요. 뭐만 언론에 나옵니까? 누가 어떻게 도끼 어땠다, 뭐 보이스피싱 어땠다, 뭐 또 등등등등등 그런 것만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조작된 겁니다. 우리가 속아온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일단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국은 친구인가 적인가 했더니 평균은요 적에 가깝다가 49%,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한 3%, 친구가 한 8%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국은 친구다, 적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 자, 경제적으로 보면요 친구인 척이다예요. 네. 정답은 친구인 척이다예요. 예. 여러분 중국 돈도 돈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문제가요. 18세에서 29세, 즉 약 20대 있죠. 20대는요 적에 가깝다가 63%예요. 즉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을 혐오합니다. 자, 중국은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인가 했더니 평균, 그러니까 보통은 다 비슷해요. 반반이에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20대는 그렇지 않다가 62%예요. 20대에서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대부분 조선족이라 인식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요, 연령별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60대 이상은 30, 50대는 30, 40대 28, 근데 30대에 22, 20대에 16밖에 안 돼요. 호감도가 100이 만점인데. 근데 일본에 대해 조사하잖아요. 거꾸로 돼요. 20, 30대는 굉장히 높고 40대부터 확 낮아져요. 되게 특이하죠. 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가 나쁘다? 일단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리고 또 짝퉁, 또요 비위생적, 야 또요 시끄럽다, 사건을 많이 일으킨다, 좋아요,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일단요 인문학 강의 시간이고 공부 좀 하시고요. 공부 좀 하시고. 재외동포라는 말이 있어요. 재외동포. 간단하게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예요. 동포. 동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재외국민과 외국 동포로 나눠요. 이거 법률 용어예요. 재외국민은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 이해되시죠? 주재원이든 영주권을 가졌지만 국적 포기 안 했던 이런 사람들. 자, 외국 동포는요 외국 국적자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민 간 사람, 아니면 이민 가서 낳은 사람, 2세들, 이런 사람들을 외국 동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예요. 보유하였던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이주했던 고려인들이죠. 우리나라 법률상 재외 동포예요. 그리고 그 고려인들, 일본에 넘어갔던 조선인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동포예요. 그리고 중국 연변, 훈춘 이 지역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예요. 이해되시죠? 법적으로 다 우리 동포입니다. 법적으로. 자, 재외 구민은 270만이에요. 해외 나가 사는 사람들 270만. 그리고 해외 나간 외국 동포는 480만이에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총 재외 동포는 750만이에요. 우리가 몇 만이죠?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이에요. 그러면 5천만에 비하면 자, 이 약 10% 이상이 재외 동포예요. 굉장히 큰 숫자죠. 예. 자, 그리고 이제부터요. 외국 동포 480만 중에 중국에 있는 동포가 215만이에요. 당연히 제일 가까우니까. 거의 반에 가깝죠. 예. 근데 그들이 다 연변 근처에 모여 살아요. 거기를 요즘 말로 하면 중국 내의 북한 접경 지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역사적 정확한 용어로는 간도라고 해요. 간도. 간도, 여러분 간도 아십니까? 간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일본 개새끼들이 청나라에 넘겨버렸어요. 그걸 간도 늑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나라 땅이 아닌 중국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 동포 발생 유형입니다. 이제 이민 절차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민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 같은데 별로 우리보다 못 산다는 생각하는데 가려면 몇 억 들어요. 그래도. 그리고 캐나다나 이렇게 좋은 데 가려면요 확실한 직업이나 영어 능통자, 뭐 자격증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즉 요즘에 정식 이민을 가는 사람은 능력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민 혹은 유이민이라 그래요. 유민은 뭐냐? 여러 이유로 주변에 흘러들어가는 사람이야. 난민. 그리고 강제 이주. 전쟁 같은 상황에서 내몰리는 거. 우리도 많이 당했죠. 예, 이런 거. 그런데 법적 지위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즉 이민이 법적 지위가 제일 커요. 왜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우해줘요. 그리고 유이민은요.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노예 취급해요. 예. 자, 조선족은 대부분 다 유이민이에요. 유민. 북한에 있다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살다가 그때는 남북한이 하나였으니까 간도지방으로 넘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간도지방 넘어갔을까요? 자, 대부분 뭐냐? 독립운동이에요. 예, 대부분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선족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예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물론 그냥 농사지으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간도에 살았다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독립운동에 후원했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세금을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독립군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간도 참변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게 일본 놈들이 그걸 알고 간도 지역의 민간인들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독립군의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족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후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있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대우를 해야 돼요. 그들이 만약에 한국에 살았어요. 그러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됐겠죠. 병역 특례 받고 뭐 영역 받고 그랬겠죠. 예. 그런데 이들을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무시해요. 자, 그래서 간도 지방에 대한 지도입니다. 딱 보세요.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그 북쪽의 북간도와 서간도 전체 지역이 다 간도였어요. 여기가. 이만큼이 청나라는요. 청나라 입장에서 여기는 그 당시에 저 변방이에요. 그러든 말든 그리고 또 여기 러시아 있고 몽골 있고 그래가지고 아 몰라 신경 쓰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 개새끼들이
강도 협약을 맺어서 날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인식 하나 바꿉시다. 조선족은요, 웬만하면 독립운동가 후예입니다. 웬만하면. 그 조선족은요, 또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자치구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친가든 외가든 어떻게든 다 독립운동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조선족은 범죄율이 높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자, 2019년 기준 총 범죄자 수가 158만 5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중에 내국인이 154만 9천 명, 98%. 외국인이 36,400명,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 인구수가 그 당시 5천만 명이었어요. 외국인 수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에요. 비율로 나누면 내국인 범죄율은 3%고요. 외국인 범죄율은 1.4%예요. 반밖에 안 되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1년 동안 뭐 유학을 가시든 여행을 가시든 거기서 직장을 잡으시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외 가서 범죄 저지르실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심하죠. 오히려 더 조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잡혀갈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되게 조심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되게 착하게 살아요. 되게 착하게 살아요. 범죄율이 우리나라 내국인 범죄율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 말고 외국인 안에 조선족 있죠. 조선족 비율은요 18,000명이에요. 그래서 조선족 범죄율은 0.7%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낮아요. 그런데 왜 조선족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조선족의 비율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을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10,000명당, 즉 우리나라 외국인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인원당으로 범죄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1등이에요.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골, 우즈벡,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고 중국은 1, 2, 3, 4, 5, 6, 7등이에요. 조선족이. 자, 조선족이 범죄율이 높다? 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범죄 유형을 보잖아요. 절도, 폭력, 지능, 이게 대부분 교통, 이게 간단하게 대부분이 다 경범죄예요. 경범죄. 뭐냐? 술 먹고 큰 소리를 말해서 주변에 신고당한 거. 술 먹고 위통 까가지고 입건당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지능범죄. 요게 그 보이스피싱. 네. 네.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또 중국 사람들은 막 아무데나 막 건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 교통범죄 20%. 경범죄예요. 경범죄. 근데 여기서 또 역설적이게요. 여러분 무단횡단에서 딱지 끊어본 적 있으세요? 경찰에 붙잡혀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무단횡단에서 우리나라 사람? 웬만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무단횡단하는 거 웬만하면 안 잡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웬만하면 안 잡고 잡으면 그러면 안 되죠! 하고 가든가. 우리나라 사람을 딱지 끊는 건 그 경찰이 할당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안 잡아요. 경범죄는 웬만하면 안 잡아요. 경찰들이.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즉 조선족이 범죄율이 높다? 개뻥입니다. 개뻥이에요. 경찰 통계 보면 확실히 나와요. 자, 조선족은 범죄율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해요. 왜냐? 조선족들은요 우리랑 말이 통하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본국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웬만하면 그래서 저지르지 않아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기사가 있어요. 경찰팀 리포트. 조선족이 도끼살인, 외국인 범죄 오해와 진실. 영화 속 편견이다. 실제로는 미립국 교통사고의 대다수. 나오네요 여기. 러시아 몽골 순 범죄 높아. 조선족은 중간 정도. 그
강력 범죄는 음주 문화와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조선족 술병 폭력이 대부분이다. 예. 그리고 폭력 대 무기 휘두르는 비율은 내국인 10% 대 조선족 4.8%.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깽판을 많이 치지 조선족이 덜 친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 범죄율은 증가하지만 대부분 교통사범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30% 증가하는 동안에 강력 범죄 18%. 즉 다 경범죄.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거나 막무가내나 말이 안 통해서 하는 경범죄 수준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웬만하면 죄 안 짓잖아요. 예. 그렇다고요. 그런데 영화, 미디어 이게 문제예요. 자, 그 재외동포 기억하세요. 재외 국민은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 외국 동포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 한민족인데 외국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요 다 조선족이에요. 야, 축구 볼 때 중국 응원하니 한국 응원하니? 라고 조선족한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어디든 다른 나라에 이민 가셨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축구해요. 한일전 해요. 어디 응원하실래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 2세는요? 모르겠죠. 몰라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조선족들 대부분 다 2세, 3세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조선족들은 중국하고 한국 축구하면 중국을 응원해요. 2세, 3세니까. 왜냐? 중국 국적자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은요, 해외 나가서 중국을 욕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공산당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 못해요. 조선족은 중국 국적자예요. 다만 우리랑 말이 통하고 조상관계 갖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왜 붉은 악마 안 입어? 이런 느낌이에요, 다. 한국인임을 강요해요. 한국인임을. 한국인처럼 되라고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동화주의와 다원주의라 그래요. 동화주의. 동화주의는 모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민국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한국 이름 다 버리고 완전히 미국식처럼 아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주의는요,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되더라도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거를 전문용어로 샐러드볼이라 그래요. 샐러드볼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화주의가 옳습니까? 다문화주의가 옳습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에 살아요. 거긴 다문화주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또 내가 또 동화주의를 살고 싶어.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간 한국인에겐 다문화주의를 요구합니다. 니네 한국 떠났어? 그래도 임마 김치 먹어야지. 그래도 웃 어른이 주시면 존댓말 써야지. 한국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온 외국인에게는 동화주의 얘기해요. 너 김치 먹어 이놈아. 못 먹어? 어이씨 어디. 이렇게 내로남불이죠. 나간 한국인은 한국인처럼 살라 그러고 들어온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살라 그래요. 편협한 이기주의예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편협한 게 있어요. 뭐냐? 백인들에겐 다문화주의 인정. 잘 사는 나라 백인들은요, 김치 못 먹고, 맞다, 김치 못 드시는구나. 자, 여기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 여기 동남아인들에게는, 야, 씨, 한국에 왔으면 한국 거 먹어야지. 이런 동화주의를 강요합니다. 여기서 동남아인들보다 더 크게, 자, 여기는 편협한 거고요. 처음에 나간 한국인 다문화주의, 들어온 외국인 동화주의는 편협한 거고요. 백인들에겐 다문화 인정, 다른 외국인에겐 동화주의 강요는 열라 편협한 거고요. 그리고 열라보다 더 높게 라고 좀 말할 수가 없어요. 편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선족이에요. 얘네들은요,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없어요. 니네 내 아래야. 한국인이잖아. 너 한국인이잖아. 김치 뺏어가? 오히려 중국 혐오를 그들에게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다 좋은 거야. 중국도 깡패잖아요. 걔네들 나쁜 짓 많이 해요. 그 혐오의 화살을 조선족에게 돌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조선족을 하대하고 유독 깔봐요. 그들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독립운동가의 후예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요, 나중에 통일이 되잖아요. 중국과 우리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분위기 잘 되고 교역량 많을 때 있죠. 그때는 조선족들이 최고예요. 얘네들이 통역가거든요. 중간에 거간할 수 있거든요.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과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조선족을 욕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차이나 게이트, 군불 때는 보수, 코로나 이후 혐오 정서의 편승, 이 와중에 반중 혐오 부추겨 조회수 올리는 언론들, 국내 중국 동포 관련 보도 범죄의 편중, 미확인 정보로 조선족 혐오 퍼뜨려 조회수 돌리는 유튜버, 즉 미디어가 문제예요. 정치 세력도 있어요, 여기에. 예, 이렇게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유튜버들, 정치권이 조선족 혐오를 조장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인하대 보안 동아리 넷하트라는 팀이 인터넷에 조선족 혐오, 혐한, 혐중 이런 것들이 있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김치 로치는 바퀴벌레예요. 김치 바퀴벌레라는 아이디가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서 막 이상한 글을 막 써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서 중국 욕을 해요. 조선족은 더럽고 짱깨가 어쩌고저쩌고 막 걔네들 죽여야 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고 다녀요. 이런 봤더니 이게 다 일본의 IP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인하대학교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보도를 했는데 거의 묻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지금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조선족 혐오. 그걸 일본이 조작했다고요.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공자가 한국인이다. 한국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대요. 그렇게 중국인들이 여겨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만나면 야, 공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일본 놈들이 조작해냈어요. 즉 한국과 우리나라 중국 사이에 이간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크라우드워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워크넷 같은 거예요. 워크넷에 보니까 뭐가 막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해석을 했죠. 보수계 정리 블로그 유튜브 사이트 운영 관리 등등등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뉴스를 저자한다. 혐한, 혐중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개당 500엔 50엔 500원 개당 500원. 그래서 하루 최고 7,500엔까지 한 7만 5천까지 벌 수 있다고요. 댓글 조작을 하는 알바를 구한다는 일본의 기사, 워크넷 기사예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일본이 이간질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반일 정서가 너무 심하니까 반일을 하지 말고 반중을 해라. 둘이 싸우라고. 그쵸? 자,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만화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본 만화책에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카라라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 카라 아이돌 그룹이 성접대 하는 걸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돌들이 데뷔하려면 성접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다 벗고 춤을 춰야 되고 이런 만화가들을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소속사에서 다 고소했어요. 근데 외국인도 고소해봤자 뭐. 자, 그러면 조선족을 왜 혐오를 이렇게 조장할까요? 1번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일본이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조선족 사이를 중국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족의 혐오에 대한 나쁜 안 좋은 거 또 중국에 대한 인상은요. 다 일본이 심어놓은 거라고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일본의 서점에 가면요.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요 경제, 외교, 아동, 뭐 수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서류 코너들이. 거기는 혐한, 한국을 혐오하는 코너 하나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까요? 왜? 그거예요. 그거. 경제. 일본은요. 일본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에게 빨아먹을 때예요. 지금 같은 시절. 일제 시절. 박정희 시절. 이런 시절에. 여러분 박정희 시절에 우리가 일본을 또 얼마나 많이 빨아먹혀줬는지 아십니까?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빨대 꽂고 목이 흡혈귀 마냥 빨아먹는데 그 빨아먹으세요 했던 새끼가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런 새끼를 존경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아주 열받아 죽겠어요. 아주 그런 거 보면. 박정희는 일본 군관 옷을 입고 일본 군관 옷 있잖아요. 일본 말을 타고 그 청와대에서 돌던 놈이 박정희예요. 근데 걔를 존경하고 있다니까요. 바보들이. 지금 시절도 비슷해요. 우리 일본한테 빨리고 있어요. 즉 중국은요. 뭐 경제 대국이 어쨌든 해도 우리보다 기술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요. 즉 교육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예. 우리가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의 우리랑 산업 구조가 같아요. 즉 우리라고 일본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잘 되잖아요. 일본 망해요. 일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고 윤석열 같은 데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그래서 중국이 혐오하고 조선이 혐오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세요. 공직선거법 제15조예요. 거기 보면 선거에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총선, 국회의원 뽑는 거 그리고 대통령 뽑는 건 우리 국민이어야 해요. 하지만 영주의 영주권,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증에 올라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구청장, 시장을 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 우리나라를 위해 뽑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사는 거니까. 그 지방에 3년 이상 살았으면 세금 냈으면 시민권 준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한 총 45개뿐밖에 없어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개소리예요. 일단 팩트냐? 예, 팩트예요. 45개 맞아요. 그런데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가 64개예요. 여러분 영주권 아시죠? 국적은 안 바꾸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권리. 그 영주권을 인정하는 게 64개밖에 없다고요. 그 64개 나라 중 45개면은 약 70% 정도가 다 시민 투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시비 걸어요. 왜? 자 보세요.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현황이에요. 자, 영주권은 땄는데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총 14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인이 11만이에요. 조선족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서울 보세요. 서울은 총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의 외국인이 4만 3천인데 그중 중국이 3만 4천이에요. 즉 3년 이상 살아서 영주권을 받고 지방자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한 7, 80%가 조선족이라고요. 이들은 누굴 찍을까요? 국민의힘 찍을까요? 절대 안 찍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정 정당과 그 정당에 부역하는 언론과 그리고 그 정당에 함께하는 일베 같은 벌레들이 조선족을 혐오해요. 조선족을 혐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 조선족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 그랬죠. 독립운동을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좋겠어요? 친일파와 그 일당들, 친일파 후손 정당들이 좋겠죠. 그리고 이 조선족과 멀어지면, 중국과 멀어지면 어디가 흥하겠어요? 일본이 흥하겠죠. 예, 친일파들이 또 좋아하겠죠. 또 조선족을 혐오해서 결국 야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표를 하게? 이거 안 돼. 여러분 11만 표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또 어느 당이 좋아지겠죠. 조선족을 혐오하면 어느 당과 친일파와 그리고 그 부역하는 일베 벌레들이 삼박자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족을 혐오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선족을 이유 없이 혐오하는 게 병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박정희를 숭상하는 건 똑같은 병신이에요. 박정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적나라하게 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별 5개짜리 준비하시고, 예, 사이다 한 잔씩 들고 오셔야 돼, 그때는. 네, 이승만보다 더한 놈이거든요. 아, 거의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조선족 혐오는 우리가 조작당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세금 잘 내는 사람이고 조선족 때문에 의료보험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의료보험 팩트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들이 더 의료보험 조정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중국 국적에 우리가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든 동아주의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세금 잘 내는 한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보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려면 많이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